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스토킹 관련 내용입니다.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또 피해자에겐 신변안전 조치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최근 변화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도 반복적인 불법 추심은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가 됩니다. 이자 제한법 20% 초과하는 이자 지급할 의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정말 많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대전 세종시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빈 법승의 정진구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법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아마 개인의 자기결정권 관련된 문제와 가장 밀접한 범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돼서 올해 들어서 이제 큰 변화가 바로 생긴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일단 스토킹 범죄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네. 2022년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약 2만 9천여 건에 이르렀고요. 예. 이거는 그 직전에 2021년 기준으로는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아직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3만 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대한 게 약 3만 건 가까이 될 거다라는 지금 추산적 통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다. 정확한 건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 자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예.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 네네. 특히 요즘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들도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 스토킹 처벌법 처음 도입될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계류만 되고. 근데 이제 법 통과되고 나니까 뭐 완전 난리예요. 네, 이 법 없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안들도 막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 법이 더 진화돼 나갈 것 같다. 근데 그 진화하는 과정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변호사님한테 좀 듣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올해 1월 12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에게 부착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내용인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뭐 완벽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피해를 좀 예방을 하고 예.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날로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예. 2023년 7월 11일자로 예. 법안이 개정이 돼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됐었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예. 라고 하면 수사를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됐던 건데요. 네네. 23년 7월 11일자 개정을 통해서 예. 이런 반의사 불벌죄 자체가 폐지가 돼서 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예.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됐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라고 하는 대상도 예. 원래는 피해자 본인만이 잠정 조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 가족들하고 동거인들한테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피해자한테만 못하게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가족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확대가 됐던 겁니다. 네네. 그리고 한편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이렇게 뭐 작년에 이루어지기 전에도 네.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뭐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뭐 이런 금지 조치들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피해자 보호에 이제 미흡하지 않냐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2023년 7월 11일자 개정을 통해서 예. 위치 추적 전차 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가능하게 됐고 예. 이제 오는 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성범죄자, 중범죄자에게 주로 적용되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이제는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봐서 중범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재범 가능성이나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내릴 수 있게 됩니까? 앞으로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는데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예. 뭐 스토킹 범죄를 2번 이상 저질른 상습범이라든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예. 뭐 실형 선고를 받을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뭐 실형 선고 전력이 있지는 않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상습범 또는 뭐 재범 위험성 같은 걸 따져서 예. 사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과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예,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현재 스마트워치 또 접근 금지, 경찰 출동 이렇게 이제 다양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예, 예. 스토킹 예방에 대한 더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사회적으로도 계속된 요구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외에도 네. 다른 조치들도 새롭게 도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서 예.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손목에 찰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고 피해자한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가 일정 범위 이상 접근하면 법무부 내에 있는 관제센터에 있는 보호관찰관이 예. 이제 경보를 받게 되고 예. 이 관제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즉시 전화로 예. 접근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가해자한테도 바로 전화해서 당장 이동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예.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올해 1월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이제 부착 명령이 가능해지게 됐다 보니까 예. 이에 발맞춰서 법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감독 피해 보호 시스템도 한층 강화하겠다. 예. 스토킹 관련 범죄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 예. 라고 이제 작년 11월 20일자 보도자료 통해서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었죠.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예. 가해자가 접근을 하면 피해자가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신고될 수 있는 장치를 도입시켜달라고 국민청원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엄청 무서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를 법무부에서도 반영을 한 것으로 보도자료 통해 밝혔던 바 있습니다. 네네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네. 첫 번째로는 이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을 해야 됐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계속 그게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눈에 띄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치로 개선을 한다고 하고요. 예. 이 점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예. 그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문자로 발송해주는 예. 그러니까 접근했을 때 전화로 그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 아예 자동으로 문자 발송해주는 시스템을 올해 1월 12일부터 현장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 좀 일부분도 어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예. 아예 이제 모바일 앱을 이제 개발을 해서 예. 피해자 휴대전화에 이 앱을 설치만 하면 장치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모바일 앱은 현재 개발 중이고 예. 올해 하반기까지는 개발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네. 자, 이제 오늘 스토킹 처벌법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곧 시행되는 12일자 시행되는 내용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갖고 있긴 한데, 자,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세요. 법적인 해결이 아닌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다가 자칫 가해자로부터 더욱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섣부르게 대응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시기를 권해드리고 예. 특히 경찰에 빠르게 신고하셔서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바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